지금 QLD TQQQ가 손이 근질근질하신가요? 그 손이 2026년부의 격차를 만들 수도 2026년 투자 트라우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사는 방법이 아니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 말을 정확히 박아두셔야 합니다. 2026년은 열심히 사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의 격차가 아니라 같은 투자자 안에서도 레버리지를 구조로 쓰는 사람과 감정으로 쓰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는 해입니다. QLD TQQQ는 그 격차를 확대하는 증폭기입니다. 증폭기는 방향이 맞으면 인생을 빠르게 당겨오고 방향이 틀리면 손실과 멘탈을 같이 증폭합니다. 여러분이 레버리지에서 망하는 순간은 대부분 고점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중간의 횡보 구간에서 의지가 무너질 때입니다. QLD TQQQ는 일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2배, 3배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스닥 100이 오르락내리락 흔들리기만 해도 계좌는 생각보다 빨리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방향성이 없는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손실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QLD TQQQ는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무조건 좋다, 이런 단순 문장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신 방향성이 살아있는 구간에서 길게, 방향성이 죽은 구간에서는 작게,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QLD TQQQ가 강력한 이유는 시대의 중심이 나스닥 100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소프트웨어 구독, 이 흐름의 상단이 나스닥 100에 눌러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나스닥 100이 흔들려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살아날 때 QLD TQQQ가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존이 있어야 수익률이 누적됩니다. 레버리지는 생존이 깨지면 다음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보다 먼저 생존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장짜리 설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3칸입니다. 기반 자산, 성장 엔진, 가속 페달. 기반 자산은 흔들려도 들고 갈 바닥입니다. 성장 엔진은 시대 성장의 중심을 들고 가는 몸통입니다. 가속 페달은 이길 구간에서만 밟는 레버리지입니다. 이 3칸을 섞지 마십시오. 섞는 순간 여러분은 오를 때는 욕심, 내릴 때는 공포로 한 계좌에서 모든 감정이 폭발합니다. 계좌를 분리하면 감정이 분리됩니다. 감정이 분리되면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구성 예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반 자산은 S&P 500 추종 ETF, 대표적으로 VO나 SPY 같은 것들입니다. 성장 엔진은 나스닥 100 추종 ETF, 대표적으로 QQQ 같은 것들입니다. 가속 페달이 QLD와 TQQQ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십니다. S&P 500은 재미없고 QQQ도 답답하고 그래서 바로 TQQQ로 점프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패 루트입니다. 왜냐하면 TQQQ는 실전에서 생각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하락장에서 멘탈이 먼저 꺾입니다. 멘탈이 꺾이는 순간 원칙이 깨지고, 원칙이 깨지는 순간 손절과 추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은 맨 마지막에 둡니다. 이제 비중을 숫자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 모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모델 하나 안전형입니다. 기반 70, 성장 25, 가속 5입니다. 가속 5는 대부분 QLD로 둡니다. 모델 2 균형형입니다. 기반 55, 성장 30, 가속 15입니다. 가속 15는 QLD 10, TQQQ5로 나눕니다. 모델 셋 공격형입니다. 기반 40, 성장 30, 가속 30입니다. 가속 30은 QLD 20, TQQQ 10으로 시작하고 조정 구간에서만 TQQQ 비중을 잠깐 늘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 비중이 아니라 운용 가능한 비중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비중이 정답입니다. 잠이 깨지고 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일에 집중이 안 되면 그 비중은 과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디테일입니다. QLD TQQQ는 비중보다 타이밍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리듬은 2가지로 만듭니다. 매달 들어가는 자동 적립 리듬, 그리고 하락장에서만 작동하는 비상 리듬. 자동 적립 리듬부터 드리겠습니다. 월급날 기준으로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습니다. 이 금액은 3칸으로 나눕니다. 기반 자산, 성장 엔진, 가속 페달.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을 넣는다면 균형형 기준으로 기반 55만 원, 성장 30만원, 가속 15만원입니다. 가속 15만원은 QLD 10만원, TQQQ 5만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고급으로 갑니다.
가속 페달은 시장이 뜨거울수록 자동 적립 비중을 줄이고 시장이 차가울수록 자동 적립 비중을 늘립니다. 그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의 기준이 되는 QQQ의 흐름을 봅니다. QQQ가 최근 고점을 계속 만들고 단기 급등이 반복되고 하루 변동폭이 커지면 가속 페달의 자동 적립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줄인 금액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QQQ가 조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 현금으로 남겨둔 탄약을 가속 페달로 분할 투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버리지의 핵심은 오르는 구간에 오래 붙어있고 빠지는 구간에는 탄약을 남기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가 알아서 굴러갑니다. 빠질 때는 레버리지가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빠질 때 들어갈 돈을 남겨둔 사람만 레버리지로 부자가 됩니다. 이제 하락장 비상 리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락장에서는 한 번에 사지 마십시오. 4번으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낙폭입니다. 기준은 QQQ 기준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QQQ가 고점 대비 5% 하락하면 TQQQ를 첫 번째로 아주 작게 삽니다. QQQ가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두 번째를 삽니다. QQQ가 고점 대비 15% 하락하면 세 번째를 삽니다. QQQ가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네 번째를 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QLD는 이 분할의 기본 재료로 쓰고 TQQQ는 마지막 두 번에 더 집중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QLD 중심, 세 번째와 네 번째는 TQQQ 비중을 조금 올리는 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락 초입은 더 떨어질 수 있어서 레버리지 3배가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낙폭이 깊어질수록 기대 수익 대비 위험비가 좋아집니다. 그때 TQQQ가 진짜 가속이 됩니다. 그럼 금액은 어떻게 나누느냐? 탄약이 100만원이면 20만원, 25만원, 25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크게 둡니다. 탄약이 500만원이면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이렇게 둡니다.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더 깊게 빠질수록 더 크게 사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제 수익이 났을 때의 디테일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테일이 없으면 레버리지로 오래 못 갑니다. 수익이 날 때는 절대 전량 매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규칙적으로 일부를 자르십시오. 기준은 퍼센트가 아니라 구간입니다. 가장 쉬운 규칙은 이겁니다. QLD와 TQQQ가 강하게 올라서 계좌에서 가속, 페달 비중이 처음 정한 범위를 넘어가면 넘어간 만큼을 잘라서 기반 자산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가속 페달을 전체의 15%로 시작했는데 상승으로 인해 25%가 되어버렸다. 그럼 추가로 늘어난 10%를 잘라서 VO나 SPY로 옮깁니다. 이게 무슨 효과냐면 수익이 날수록 계좌의 바닥이 두꺼워집니다. 레버리지에서 벌어 기반 자산으로 굳힌다. 이 한 문장이 장기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QLD, TQQQ가 여러분의 계좌를 끌어올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반 자산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즉 공격으로 시작해서 방어로 마무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진 사람은 다음 하락장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리밸런싱 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리밸런싱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면 감정이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리밸런싱은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입니다. 초보는 달에 한 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날과 같이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에 한 번 점검할 항목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반 자산 비중이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줄었으면 기반 자산부터 채웁니다. 둘째, 가속 페달 비중이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넘었으면 넘은 만큼을 잘라서 기반으로 옮깁니다. 셋째, 현금 탄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탄약이 없으면 다음 달부터 가속 페달 자동 적립을 줄여서 탄약을 다시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탄약을 만들기 위해 기반 자산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계좌의 바닥이 약해집니다. 탄약은 수익이 날 때 만들거나 새로운 현금 흐름에서 만들거나 가속 페달 자동 적립을 조절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기반 자산을 깨서 탄약을 만들면 장기적으로 계좌가 얇아집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3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으시면 흔들릴 때 행동이 자동화됩니다. 시나리오 하나, 시장이 쭉 오르는 해입니다. 이때는 자동 적립을 계속합니다. 다만 가속 페달이 너무 빨리 불어나면 일부를 자르고 기반으로 옮깁니다. 욕심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계좌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시나리오 2,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도 결국 우상향하는 해입니다.
대부분의 해가 이렇습니다. 이때는 탄약이 승부입니다. 오를 때 탄약을 만들고 빠질 때 분할로 쓰고 다시 오를 때 일부를 기반으로 굳힙니다. 이 리듬을 한 해만 성공해도 다음 해부터는 계좌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시나리오 셋, 예상보다 길게 횡보하는 해입니다. 이때 레버리지는 힘듭니다. 변동성 드래그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횡보가 길어질수록 가속 페달의 비중을 줄이고 기반 자산과 성장 엔진의 비중을 올려서 시간을 버팁니다. 횡보 구간은 무조건 버티는 구간이 아니라 구조를 조정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불안 포인트를 아주 냉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 TQQQ를 사면 내가 사는 순간 떨어진다. 이런 공포가 생깁니다. 이 공포는 타이밍 공포입니다. 타이밍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분할입니다. 그리고 분할의 기준은 날짜와 낙폭입니다. 날짜로는 매달 자동 적립, 낙폭으로는 하락장 4번 분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고점을 맞추려는 싸움에서 벗어나고 평균 단가를 만드는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의 공포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에 불리하다.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불리한 경우는 방향성이 없고 변동성이 큰 구간을 큰 비중으로 오래 버틸 때입니다. 유리한 경우는 방향성이 살아있는 추세 구간에서 비중을 조절하며 오래 붙어 있을 때입니다. 즉, QLD TQQQ의 정답은 무조건 장기 보유도 아니고 무조건 단타도 아닙니다. 추세에는 붙고 횡보에는 줄이고 급락에는 분할로 담고 급등에는 일부를 굳히는 운영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정말 실전적인 디테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속 페달을 운영할 때 기준을 하나만 잡으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뉴스가 기준이 되고 뉴스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은 시장의 먹이가 됩니다. 가장 쉬운 기준은 이겁니다. 가속 페달은 QLD 중심으로 기본 운영합니다. TQQQ는 하락장 분할에서만 비중을 키웁니다. 상승으로 계좌가 과열되면 TQQQ부터 먼저 일부를 줄이고 QLD는 조금 더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장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비중 상한을 정하십시오. 공격형이어도 처음부터 전체의 30%를 넘기지 마십시오. 둘째, 대출로 레버리지를 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 위에 레버리지를 올리면 하락장에서 숨이 막힙니다. 셋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매도 규칙을 한 줄로 써놓으십시오. 비중이 범위를 넘으면 일부를 기반으로 옮긴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넷째, 매달 자동 적립은 끊지 마십시오. 끊는 순간 평균 단가 구조가 무너집니다. 다섯째, 가장 힘든 구간은 폭락이 아니라 회복 초입입니다. 손실이 조금 줄었다고 급하게 팔면 레버리지의 큰 구간을 놓칩니다.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은 비중 기준으로만 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의 격차를 만드는 자산은 미국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기술 성장의 중심인 나스닥 100입니다. 그리고 그 나스닥 100의 속도를 2배로 끌어올리는 QLD, 3배로 끌어올리는 TQQQ가 격차의 가속장치입니다. 하지만 가속장치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폭탄입니다. 그래서 기반 자산으로 바닥을 깔고 성장 엔진으로 몸통을 만들고 QLD를 기본 페달로 TQQQ를 기회 페달로 운영하십시오. 자동 적립으로 리듬을 만들고 하락장 4번 분할로 탄약을 쓰고 상승으로 비중이 넘치면 일부를 기반으로 굳히십시오. 이 구조를 가진 사람은 결국 남습니다. 남는 사람이 격차를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